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 실채영 실장입니다. 2023년 여섯 번째 키스팟캐스트에서는 캐피탈사의 영업자산별 위험 수준, 그리고 위험 가중 레버리지 배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금융실의 윤소정 선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실 윤소정 연구원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캐피탈사의 주요 영업자산별 위험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고 할부리스 평가 방법론의 개정에 앞서 위험가중 레버리지 배수를 도입한 배경과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컨텐츠가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최근 캐피탈사의 자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캐피탈사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기업금융 자산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건당 취급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빠른 영업자산 확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영업자산 내 PF 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AA급 캐피탈사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어 위험이 비교적 낮은 반면 A급 이하 캐피탈사는 기업금융 비중이 65%에 달해 등급 간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위험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캐피탈사의 고위험 익스포저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현재 캐피탈사의 건전성 지표에도 이와 같은 위험 시그널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까지 캐피탈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부실 징후 자산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요주의 이하 자산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말 기준 AA급 캐피탈사는 3.8%, A급 이하 캐피탈사는 3.5%로 지표 자체로는 부실 위험이 높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장 유동성 축소, 미분양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지표상 포착되지 않은 부실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건전성 지표는 아직 양호하긴 하네요. 하지만 향후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신군요. 그럼 잠재 부실 위험이 가장 높은 자산은 무엇인가요? 전반적인 영업 자산별 위험 수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캐피탈사 자산 구성에서 대략 12% 정도 차지하는 PF 대출의 위험 수준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캐피탈사가 취급한 PF 대출의 양적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PF 사업성 저하로 질적 위험도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22년 이후 캐피탈사가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을 분류한 PF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부동산발 건전성 저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의 경우 건전성 저하는 이미 가시화되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피탈사가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은 크게 브릿지론과 본 PF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브릿지론은 시행사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담보 대출입니다. 주요 상환 재원은 본 PF 대출로 시공사와 대주를 포함한 참여자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 본 PF 대출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어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PF 대출로 넘어가서도 주요 상환 재원은 분양대금인 경우가 많아 분양 경기 저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은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캐피탈사가 PF 대출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는 주요 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점검 강화로 PF 대출의 요주의 분류 자산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PF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리파이낸싱이 되거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이 저하되었더라도 보정 이하로 분류되는 시점은 이연될 수 있습니다. 브릿지론의 경우 한두 차례 만기 연장 후에도 본 PF 대출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선순위 대주 중심으로 담보권 실행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상환순위가 낮거나 LTV가 높을 경우 담보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손실률이 높을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PF 대출의 질적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 건전성 지표를 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나누어 자기 자본 대비 PF 대출 부담을 살펴보면 A급 이하 캐피탈사가 100%를 상회하고 있어 높은 편입니다. 만기가 짧고 수익성이 높은 후순위 브릿지론을 적극적으로 늘렸으며 자본 완충력이나 유동성 대응 능력 측면에서 A급 캐피탈사 대비 여유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대출은 PF 대출 이외의 기업금융 자산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잔액은 56.6조 원입니다. 전체 영업자산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인수금융 자산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한 브릿지론이나 인수금융 자산 비중이 높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대출 또한 캐피탈사의 주요 영업자산 중 하나입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이어지며 개인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었고 캐피탈 업권 특성상 다중 채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건전성 저하 우려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영업자산 내 신용대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캐피탈사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스 오토론의 경우 A급 캐피탈사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하이브리스 기초 자산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자동차 비중이 약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담보로 정기적인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손실률이 낮아 기업 대출이나 신용 대출 대비 신용 위험이 낮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피털사가 투자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성 자산뿐 아니라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공정 가치를 평가하고 변화분을 손익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계 캐피탈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건전성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왼쪽 그래프와 같이 요주 이하로 분류된 자산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대체 투자 자산 등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브릿지론이 포함한 부동산 PF 대출부터 투자금융 자산까지 캐피탈사의 주요 영업자산별로 위험 수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산별로 상이한 위험도를 반영해서 새로운 지표를 검토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가중 레버리지 배수는 무엇이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살펴본 그 위험 수준을 반영하여 위험 가중 레버리지 배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캐피탈사의 자본 적정성을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레버리지 배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산을 자본으로 나누어 살펴본 지표로는 앞서 살펴본 영업자산의 특성과 위험 수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새롭게 개정할 하이브리스 평가 방법론을 통해 위험가중 레버리지 배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분자에는 영업자산별로 왼쪽 표와 같이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자동차 금융의 경우 신차, 중고차, 상용차로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했고 나머지 자산은 업무 보고서와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실질 성격에 맞게 구분하였습니다. 분모에는 자기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자본성 증권을 조정하여 차감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그래프에서와 같이 고위험 익스포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자동차 금융과 같이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아, 네. 그러면 분석 결과 혹시 업체별로 위험 가중 레버리지 배수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2022년 9월 말 기준 위험가중 레버리지 배수를 검토해 본 결과 A급 캐피탈사의 평균은 6.9배로 A급 이하 캐피탈사 평균 5.5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A급 캐피탈사가 자본 규모나 자금 조달력에 있어 A급 이하보다 유리한 점이 많고
은행계 캐피탈사 중심으로 고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위험 익스포저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완충력도 높습니다. 위험가중 레버리지 배수와 명목 레버리지 배수와의 갭이 큰 회사는 IBK 캐피탈, 신한캐피탈입니다. 두 회사는 기업금융 주력 캐피탈사로 영업자산 내 고위험 익스포저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본의 절대적 규모나 유사시 계열의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높은 레버리지 부담을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AA급보다 레버리지 배수는 낮은 편입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 명목 레버리지 배수보다 위험가중 레버리지 배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 규모 대비 고위험 익스포저 비중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갭이 큰 상위 업체로는 OK, 키움, 웰컴, 한국투자, 한국캐피탈로 주로 증권계 또는 저축은행계 캐피탈사로서 기업금융 자산을 빠르게 늘려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OK캐피탈은 2023년 중 예스자산 대부와의 합병으로 자본 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고 이 외의 캐피탈사도 포트폴리오 조정, 유사시 계열의 유동성 지원 등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금융 자산의 정상 회수 여부가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본 규모 대비 과도한 위험 익스포저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지표들의 신용도 반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사는 최근 평가 방법론 개정안 관련 RFC를 공시하였습니다. 이 자본 적정성 지표의 세부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위험가중 레버리지 배수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위험가중 레버리지 배수뿐 아니라 명목 레버리지 배수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캐피탈사 간 포트폴리오 위험 비교가 용이해지고 실질 자본 적정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국 실질 자본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익스포저를 축소하거나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이 레버리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경우 적극적인 위험 익스포저 감축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더 유용한 리서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피털사의 영업자산별 위험 수준, 그리고 업체별 자본 적성성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신평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